이번 달에 가장 큰 이슈가 됐었던 애플 인텔리전스에 대한 얘기입니다. WWDC 좋습니다. 2024에 대한 얘기였는데, 많은 사람들이 서로 기대하는 바가 좀 많이 달랐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애플이니까. 그래도 이제 글로벌 기업 중에서도 애플인데, 뭔가 새로운 혁신적인 기술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많이 기대하셔서, 좀 여기에 발표를 보고 나서 사람들의 여론이 또 막 많이 갈렸습니다. 아, 역시 애플이다. 와, 뭐야, 한 게 없는데. 이런 식의 반응들이 좀 나왔어요. 저 새벽에 제가 봤다니까요, 저거를. 기대치가 높은 만큼 이제 기대와 실망이 좀 많이 왔다 갔다 했는데, 일단 주요 발표 내용들은 다양한 OS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또 변화가 됐는지 발표를 진행을 했고, 저는 이제 기술적으로는 이제 애플 인텔리전스에 대한 부분이 역시 제일 기술이 기대가 돼서 살펴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다루게 될 텐데, 이 애플 인텔리전스 같은 경우는 사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애플 인텔리전스가 저희가 계속 이 애플에서 만든 디바이스들을 쓸 때 시리가 이제 내장되어 있는 기기들이 사실은 애플 인텔리전스의 근간이 되는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리에 대한 발표를 하면서 시리가 엄청나게 많이 좋아졌다 하고, 사실 지지대명사를 진짜 못 알아듣던 친구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 시리가 내 말을 정말 못 알아듣는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셨죠. 못 쓰겠더라고요. 한국어에 대한 부분이 아무래도 지원이 조금 그렇긴 했습니다만. 근데 이제 뭐 일반적인 뭐 영어 기준으로 했을 때는 그래도 시리가 성능이 괜찮았는데, 이번에 좀 대폭 개선이 되면서 시리 성능이 높아졌고,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아무래도 시리가 한계가 있다는 걸 본인들도 알고 있으니까 계속 올해 초부터 이제 애플이 어디랑 협력하느냐가 뉴스가 계속 나왔었습니다. 뭐 구글이랑 협력하냐, 오픈AI랑 하냐, 뭐 계속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결국에 발표가 됐을 때는 오픈AI의 챗GPT가 이제 iOS에 들어간다, 맥OS도 들어가고 이렇게 이제 발표가 된 거죠. 그래서 이번에 나온 모델 자체가 이 오픈AI가 GPT-4.5를 발표하면서 이거를 애플에 녹여넣게 된 거죠. 그래서 이 협력을 진행을 하게 돼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iOS들에 전부 다 챗GPT가 들어가는, 그리고 GPT-4.5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고, 여기에 대한 부분으로 저는 이제 제 판단으로는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게 아무래도 애플이 인공지능 개발에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시리, iOS, 그 다음에 맥OS 이런 거에 더 집중하고 잘 나가는 모델은 가져쓰면 되지. 우리 생태계에 너희 거를 쓰게 해줄게 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상당히 재밌는 게 뭐냐면 오픈 AI랑 돈으로 계약이 안 돼 있습니다. 서로 돈을 주고받고 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결국에는 시스템에 이 AI를 넣어주고 끝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픈 AI 입장에서는 손해죠. 왜냐하면 우리 걸 쓰게 해줬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개발비 많이 들여서 개발했는데 돈을 받는 게 없네?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이게 전략적인 접근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은 되는데, 오픈 AI에서도 그래도 본인들이 얻는 게 있다고 판단했으니까 이렇게 계약을 한 거 아닐까요?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이 오픈 AI가 그러면은 이 iOS들을 쓰는 사람들의 데이터를 다 가져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애플에서 그걸 철저하게 이제 봉인을 해버렸어요. 그럴 것 같은데. 네, 프라이빗 클라우드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데이터는 절대 밖으로 못 나오게 막아버렸습니다. 이번에 발표에서도 이 보안에 관련된 부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더라고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도 이 애플이 다른이라 해봤자 안드로이드밖에 없긴 한데, 다른 OS들에 비해서 우리는 보안에 대한 부분이 항상 강점이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AI에 대한 부분을 접목시키면서 그 부분을 더 강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프라이빗 클라우드 시스템에 대한 부분으로 강조를 하다 보니까 보안성에 대해서는 훨씬 더 이제 애플이다라는 걸 좀 보여주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오픈 AI가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 이상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오픈 AI의 제 이제 예상으로는 추가적인 게, 이 GPT-4를 무작정 계속 쓰게 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이제 추가적으로 더 다른 기술들이 더 들어가게 될 텐데, 거기서는 이제 구독 형태로 아마 들어가지 않겠냐라는 부분이 제가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아무튼 애플의 시리에 들어가 있는 GPT-4는 일단 그냥 무료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우선은 그렇게 발표가 된 거죠. 됐고, 거기에 이제 추가적인 기능들이 더 사용하고 싶다면, 이제 애플의 구독형이 되면서, 그래서 애플 쪽에서도 이제 수익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애플에서 그런 경우에는 수익을 쉐어하겠죠? 그렇죠. 이제 수수료를 이제 애플은 가져가는 거고, 이제 뭐 결제 금액들은 오픈 AI에 들어가는 형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제가 밑에 이제 구글의 제미나이랑 엔트로픽의 클라우드를 써놨는데, 이게
저기도 같이 하나요? 애플이 지금 창고를 계속 열어놓은 상태예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기술이 좀만 좋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갈아 끼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전략이 정말 주요했다. 메타하고도 협력하는 것 같던데? 메타도 이제 보면. 논의가 네.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메타도 논의하고 메타 있죠. 같은 네. 경우는 아무래도 온디바이스로 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계속 염두를 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고, 구글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삼성이 언팩 때 이걸 발표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안 해서 네. 삼성의 갤럭시에 들어간 이 AI가 이 제미나이 미니가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거 발표를 안 한 거죠. 조금 아쉬웠던 부분인데 애플에서 이렇게 지금 쓴 거를 만약에 삼성에서 먼저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아무튼 애플의 입장에서는 온디바이스에서 AI를 구현할 수 있는 기업들과는 계속해서 논의를 진행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기술이 조금이라도 좋으면 언제든지 너희들의 기술을 이용해서 네. 우리 생태계에 너희 AI를 뿌리게 해주겠다라는 형태로 지금 비즈니스 전략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WWDC 2024를 보면서 AI에 대해서 별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쪽과 그래도 애플이네라고 생각하는 쪽이 이렇게 극명하게 갈리는 게 전략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네. AI의 원천 기술은 없으나 우리는 이 생태계가 있으니 좋은 AI를 그냥 갖다 쓰면 그 사람들은 결국 이 생태계에서 좋은 AI를 쓰면 이쪽을 선택할 거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게 애플의 전략인 것 같고. 애플이 전혀 개발 안 한 건 또 아닙니다.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시리 같은 경우에도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는 거다 보니까 애플은 자기들의 플랫폼용 AI는 그냥 만드는 겁니다. 다만 이거는 범용적인 게 아니니까 안 쓰는 너네는 뭐라고 신경 쓰냐 이렇게 되는 거고. 근데 또 화제성으로는 다른 기업들의 좋은 성능의 AI를 가져다가 쓸 거니까 이것도 있어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그리고 애플의 생태계가 폐쇄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 생태계가 폐쇄적인데 너무 별로야 이런 것도 아니고 사용자 입장에서는 또 그 생태계가 엄청 편리한. 월드와이드 한 22억 대 엔드포인트 단말기가 뭐 맥북하고 뭐 다 포함해서 이번에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죠? 새로운 OS가 등장하면서 이제 그 생태계 안에서의 이 공유성이나 활용성이 훨씬 더 확장이 또 될 거라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시장으로 더 들어올 수 있는 소비자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애플의 전략이 저는 너무 주요했다라고 지금 생각이 드는 겁니다. 좀 지켜봐야죠. 네. 실제 애플 전략대로 갈지 아니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애플이 그래도 잘 전략을 쓴 것 같다라는 쪽에 조금 더 베팅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고 뭐 여러분들 생각이나 의견들 있으시면 또 댓글에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네. 쟤네들 얘기하는 건 틀렸어. 나는 그렇게 생각해. 뭐 얼마든지 환영합니다. 너무 즐겁게 볼 것 같습니다. 자, 질문 하나 올려온 거 볼까요? 네. 자, 박완주님, 메타와 같이 메타버스에 집중하던 회사들이 AI 측면하고 완전 소외되었다고 보면 될까요? AI 플러스 메타버스 세상 어두울까요? 뭐 약간 다른 컨셉이긴 한데 이런 질문. 메타버스. 네. 이번에 이 WWDC WWDC라고 많이 하더라고요. WWDC. WWDC. 네. 네. 여기에서 발표했던 내용 중에 비전에 대한 얘기가 역시 빠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애플은 아직까지 그 불씨를 살리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요. 메타버스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는 잠재적인 불씨를 가지고 있긴 합니다. 뭐 좀 우리나라에서 특히나 메타버스 한 붐이 확 갔다가 갑자기 싹 사라지긴 했는데 아직까지는 이런 부분에 대한 기업들도 많이 남아있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개발도 진행하고 있고 이제 문제는 메타버스 자체에 대한 리소스가 엄청 큽니다. 이 소모되는 리소스가 엄청나게 큰데 여기에 인공지능이 붙이면 이게 제곱배 이상으로는 더 사용이 될 것 같다라는 게 이제 견해이긴 하고요. 아무래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공지능 사용하는데 사용되는 이 에너지나 리소스가 엄청나게 크다 보니까 메타버스 자체도 그 리소스에 대한 부분이 항상 큰 문제였는데 여기에 이제 AI를 붙이게 됐을 때 이게 과연 괜찮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문제가 되고요. 하지만 이제 제가 볼 때는 메타버스에 대한 부분은 계속해서 개발은 진행이 될 거다라고 예상은 되고요. 소외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제 이 효율성에 대한 부분이 해소가 된다고 하면 이게 다시 붐이 오지 않을까라고 예측은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어디죠? 페이스북이 메타로 이름을 바꿔서 굉장히 그쪽 했는데 약간 좀 우습게 됐죠? 지금 현재로는 기업 이름을 메타라고 바꿨는데 메타버스가 죽어버리니까 AI에 신경 더 쓰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 덕분에 메타가 또 죽어버렸죠. 지금 사실 페이스북에 대한 이 시장 점유율이 조금 이제 계속 감소하는 추세도 좀 있고 인스타그램에 대한 부분도 조금 없잖아 있습니다. 이게
계속 나갈 것인가라는 네. 부분도. SNS 관련된 또 화두도 사실 요즘 얘기할 거리가 많아요. 네, 이것도 한번 나중에 한번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SNS 하면은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X를 네, X도 빼놓을 있고. 수가 없습니다. 네, 항상 이슈 메이커. 네. 알겠습니다.